자, 그리고 인재 영입을 양 당이 서두르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내년 총선 4개월째 앞두고 인재 영입전 많이 나섰는데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성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부터 해서요, 장미란 문체부 이차관 등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이름들이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박지성 씨는 수원 공천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박지성 씨 측에서는 전혀 제안받은 게 없다. 본업에 충실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장미란 차관도 지금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정치 참여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일단 장미란 문체부 이차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가느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오산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일단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니다. 조정훈 인재 영입위원도 같은 경우도 아니라고 일단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셀럽들이나 혹은 유명 인사들을 너도나도 이렇게 간판으로 세우려고 영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가 많다면 저는 비판적이지 않을 텐데, 이를테면 유명 바둑 기사 또는 유명 무슨 스포츠 감독 또 우리가 기억하지만 유명 탤런트 이런 분들을 그때 이제 긴급히 영입해갖고 영입 1호, 영입 2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총선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모셨다 이렇게는 하는데, 다만 그분들이 정말로 전문성 있게 의정 활동을 해서 그래 직능으로서의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참 드물고 그분의 어떤 도리어 이 명성만 흠이 가는 그런 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유명 탤런트이신 국민 배우라고 불리신 그분도 정가에 나선 것을 그렇게 썩 회고하는데 썩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지 않거든요. 전 이번에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것을 언론에 흘리려면 철저하게 박지성 선수의 의향도 확실하게 굳어졌어야 되고, 박지성 전 선수죠. 네. 또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영입에 대한 어떤 이 스토리가 다져진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툭툭툭툭 흘려가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만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어떤 영입 인사들에 대한 신뢰, 이제 국민들의 기대도 사실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굉장히 미숙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박지성 같은 좀 큰 이를 좀 영입하려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도권, 특히 수원 쪽에서도 굉장히 좀 다급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미수정 교수도 1호 인재 영입했는데 수원 출마 의지 굉장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급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을 비롯해서 어쨌든 경기도 남부 쪽의 어떤 핵심이 수원이고, 그럼 수원에서부터 이제 바람을 좀 불어서 어떤 벨트를 형성을 해야 된다. 지금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참패한 가장 큰 요인이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점점 사실 이 서울 수도권에서 계속 패배를 했지만, 그러나 8곳은 참 최악이었거든요, 지난번.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어쨌든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어느 만큼은 선전해야 된다. 최소한 전체 포함해서 한 20석 정도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수원부터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는 계산을 확실하게 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지성의 거리 이런 이름이 붙은 수원을 생각을 하면서 박지성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박지성로 이런 길거리 이름도 실제로 있죠. 예. 예.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 얘기도 해볼게요. 네. 민주당도 인재 영입 많이 시동을 걸고 있는데, 한 보도 보니까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후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코로나 때 많이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맞나요?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밑에서 어쨌든 본인의 의사를 조율을 하고 또 나중에 비례대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로 출마할 것인지 조율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화가 오간다는 건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질병에 의한 국가 재난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건 체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머리가 왜 하얗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염색할 시간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그렇죠.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 말고도 우리가 인재 영입 1호로 박지혜 변호사를 했습니다.
박재 변호사는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어떤 기후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민주당이 꼭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적인 모습에도 강화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갈 기자, 그리고 오늘부터 일단은 총선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2대 총선 레이스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인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은 총선 12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고요. 예비 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 두르고 유권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총선도 본격 시작됐고 뭐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